우리의 사명은 세계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건 테슬라에 있는 놀라운 사람들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하는 데에 완전히 헌신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회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용은 낮추면서도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걸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고 생산성이 높은 공장들에서 빠르게 모든 걸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면서 어려운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방식으로 협력합니다. 이 제품은 화석 연료를 퇴출시킬 것입니다. 우린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운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려는 건 희망과 낙관의 메시지입니다. 실제 물리학에 기반을 둔 낙관이죠. 지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경제로 전환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애 안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확장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의 해결책은 구조와 데이터, 그리고 연산을 정확히 맞추는 데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팀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내놓는 모든 트럭은 디젤 트럭을 대체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교통이라는 우리의 전체 사명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테슬라에서 일하는 모두가 느끼는 자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62.67을 기록했고요. 오늘 0.3%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테슬라의 변동성을 보면 현재 마이너스 10.35%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한 달 동안에는 마이너스 30.54%의 하락을, 6개월 동안에는 19.7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34.96%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MDD 값은 이제 마이너스 46.23%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고점인 488까지 가기 위해서는 85.99%를 상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앞에서 본 영상처럼 테슬라의 미션은 세계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그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4680 배터리를 개발했고, 영상에서는 건식 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건조 및 회수 장비가 제거된 방식으로 이전의 습식 공정과는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테슬라만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배터리 공정은 습식 공정을 통해서만 만들어져야 했고, 테슬라는 맥스웰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후 기술을 이전받아 건식 공정 기술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장점은 보다시피 그림에서 보이는 엄청난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마르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량 생산 시 그 시간도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역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습식 방식만큼의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그 생산 속도가 더 빨라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영상에서는 옵티머스의 제작 과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공개되어 있는 옵티머스와 비교하면 이런 라인들에 좀 차이가 있어서 이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사용된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대의 세미트럭이 나오는 장면은 앞으로 많은 생산이 가능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영상에서 보이는 공장은 기가 네바다이며 이곳에서 세미트럭의 대량 생산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이버캡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그 과정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이버캡의 완성된 모습과 비교하면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영상에서 나오는 테슬라의 로보밴은 2024년 10월 10일에 공개된 버전으로서 문의 형태가 공개된 로보밴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형태 위에 껍데기를 어떻게 씌우냐에 따라 그 디자인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로보밴은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버스로서 한 번에 14명 정도의 승객을 태우고 이동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텍사스 오스틴에서 올해 6월 사이버캡을 이용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해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드는데요. 만약 6월에 사이버캡뿐만 아니라 로보밴까지 등장한다면 오스틴의 풍경을 크게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로보밴은 내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동형 레스토랑으로서도 변신이 가능할 것 같고요. 원하는 이벤트 장소에서 푸드트럭의 역할을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노후화된 스쿨버스를 로보밴으로 바꾸게 된다면 미국의 모습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 같은데요. 또 공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셔틀버스가 무인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상당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테슬라는 벤츠의 밴을 이용해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테슬라의 로보밴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버캣과 로보밴은 테슬라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고요. 테슬라가 6월부터 시작하는 로보택시 사업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지만 현재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예상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지만 월가에서는 지금 오히려 예상 주가를 올리는 애널리스트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한글 자막과 원본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회원에 가입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저희와 함께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게요. 왜 지금 등급을 올렸나요? 이유가 뭐죠? TD 카운트에서 자동차 섹터를 새로 다루게 돼서 기뻤어요. 그래서 분석을 시작했고 테슬라의 매수 등급을 줬고 목표 주가는 $388입니다. 테슬라는 늘 논쟁이 많은 주식이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 주가를 움직이는 건 결국 투자 심리를 바꾸는 촉매들이에요. 그걸 주목했어요. 주가가 최고점에서 50% 정도 떨어졌고 1분기는 힘들 겁니다. 그건 이미 다들 아는 사실이라카요. 저희는 1분기 이후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쪽에서 중요한 촉매들이 있을 거라 봐요. 꽤 의미 있는 변화가 예상돼요. 솔직히 이번 상황은 작년을 떠오르게 해요. 작년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눌렸다가 하반기에 분위기가 좋아졌었죠. 올해도 비슷한 패턴이 보이고 1분기 이후의 촉매들을 기대하며 저희는 거기에 대비하고 싶어요. 사실 테슬라는 딜러십이 따로 없잖아요. 대신 판매 장소가 있죠. 제 근처에도 있는데 뉴욕 같은 데선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는 팻말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이런 게 테슬라 구매자들을 겁주지 않을까요?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 타당한 점이 있어요. 그게 단점 중 하나죠. 단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걱정돼요.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전기차 제품 쪽이에요. 작년에 모델 3 리프레시와 지금 진행 중인 모델 Y 리프레시 전까지 제품 갱신이 부족했거든요. 회사가 앞으로 몇 년간 출시할 제품들을 얘기했는데 제품 주기는 자동차 회사 주식에 큰 촉매가 돼요. 시장 점유율 회복에 도움이 되죠. 게다가 미국 내 다른 지역들은 아직 전기차 수요가 낮아요. 새 제품이 그 촉매가 될 수 있죠. 저희가 처음 분석할 때 강조한 주제 중 하나가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목하라예요. 가구당 차가 2대잖아요. 사람들이 한 대는 전기차, 한 대는 내연기관차로 하자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며 전기차 수요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제 동네가 딱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GM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전기차를 내놨는데 무게가 4.5톤의 길이는 트럭 반만 하고 가격이 $13만 달러터래요. GM을 깎아내려는 건 아니에요. 분명 그걸 살 사람은 있겠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만든 거고요. 근데 전기차 시장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차에 얼마를 쓸 용의가 있을까요? 저도 전기차 샀는데 광고보다 30% 들어요. 현실적으로 봐요. 네, 전기차 가격이 내려간 건 맞아요. 에스컬레이드는 확실히 비싸죠. 잠깐 GM 얘기를 이어가면 에퀴녹스 전기차, 블레이저 전기차, 지금 나오는 캐딜락 옵틱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나 다른 회사들 차들도 훨씬 저렴해졌어요. 전기차 시장은 새 제품이 필요해요. 새 제품이 시장을 넓히고 물론 가격은 여전히 부담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발전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말씀하신 동네처럼 가구당 차 2대면 미국의 전기차 보급 상황은 다른 나라와 다르며 인구 많은 지역에서 한 대는 내연기관, 한 대는 전기차로 간다면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날 거라 예상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테슬라의 매수 등급을 줬고 목표 주가는 $388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다 아는 사실같이 테슬라의 1분기는 새로운 모델 Y를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지만 1분기 이후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것을 예상하기에 예상 주가를 인상했다고 하며, 이 이벤트는 6월에 시작하는 로보택시를 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상반기의 주가가 많이 눌렸다가 하반기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테슬라는 작년과 비슷한 패턴을 예상합니다. 자, 이분은 미국의 전기차 보급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갈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바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미국의 경우 차고에 차를 2대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는 차고는 하나지만 2대의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한 대는 내연기관, 또 한 대는 전기차로 바꾸게 된다면 그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날 거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바로 테슬라의 반달리즘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론 머스크의 정치 참여로 인해 브랜드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판매가 감소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자, 실제로 영상을 보면 지나가는 사이버 트럭에 갑자기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주먹으로 카메라를 강하게 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테러로 인해서 사이버 트럭의 카메라도 파손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그냥 주차되어 있는 사이버 트럭에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도 쉽게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 매장에 주차되어 있는 사이버 트럭에 낙서하는 테러를 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면 테슬라가 정말 괜찮은가 아무래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사한 사람이 있다고 해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댄 아이브스의 인터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같이 볼게요. 테슬라는 7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인데, 이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긴 주간 하락 기록입니다. 주가는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한 이후 약 40%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5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이 금액은 코스트코, 엑슨, 오라클, 넷플릭스의 시가총액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테슬라를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고 봤고, 여전히 아웃퍼펌 등급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550으로 설정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글로벌 증권 책임자인 댄 아이브스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이 결정이 어렵게 느껴졌나요?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저는 이번 매도세가 기회며 몇 년 후에는 세대적인 기회로 기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좌절감, 소음, 도지, 방해 요소, 브랜드 문제, 심지어 유럽과 중국에서 본 판매 수치 같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건 일시적일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엔 그들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특히 자율주행이나 저비용 차량 측면에서 아마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을 거예요.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은 그들이 지금까지, 어쩌면 지난 1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기술 발전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론이 브랜드에서 거리를 둬야 할까요? 아니면 더 헌신해야 할까요? 저는 일론이 트럼프의 건 배팅이 역사적인 선택이었다고 계속 믿고 있어요. 자율주행, 규제 완화 때문에요. 저는 자율주행만으로도 결국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핵심 이야기죠. 브랜드 관점에서 보면 판매 감소의 10에서 15% 정도가 브랜드 문제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 소유자 중에서요, 일론 때문에 브랜드에 대해 다시 생각할 테슬라 소유자는 5% 미만에 불과해요. 제가 보는 전체 성장 기회에 비하면 꽤 제한적이에요. 그럼 방해 요소는요? 일론은 항상 여러 직함과 CEO 역할을 맡아왔잖아요. 그건 늘 질문거리였죠. 그런데 지금 워싱턴에서 대통령과 도지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회사 운영에 대한 걱정은 없나요? 트위터 때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죠. 다른 경우들도 얘기했었고요. 저는 3에서 6개월 후면 일론이 FSD와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테슬라에 훨씬 더 집중할 거라고 봐요. 인식이 현실이 되기도 하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테슬라 내부 사람들과 이야기한 결과, 저는 그가 도지에 110% 몰두해 있다는 인식과 달리 테슬라의 큰 계획들을 실제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5%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바꿀 줄 모른다는 점에서 묻는 건데, 보통 일론의 고객은 좀 더 좌파적이고 환경에 관심 많았잖아요. 공화당원은 그만큼 아닐 수도 있고 구매 가능한 건 낮을 수 있죠. 잘 모르겠지만요, 오늘 정을 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미스 끝나면 포기하겠다고 하던데요. 5%는 어디서 나온 거죠? 저희는 1000명의 차주를 조사했어요. 실제로는 5%도 안 됩니다. 1000명 고객 조사해서요. 그리고 딜러들과 얘기해봤습니다. 중국에서 본 것들이나 미국에서 앞으로 볼 것들을 생각하면 브랜드 가치가 문제라는 건 알겠어요. 지금 테슬라 강세론자들에겐 어두운 시기죠.
하지만 저는 지금이 도망칠 때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2배로 투자할 때죠. 최고 추천에 추가한 이유는 앞으로 6에서 12개월을 보면 이 주식이 2배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건 차 때문이 아니죠. 옵티머스 때문인가요? 가치의 90%는 자율주행과 옵티머스가 이끌 거로 봐요. 저는 자율주행 자체가 지금 테슬라 전체 가치보다 더 크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시기를 겪었죠. 좌절도 많았지만 그게 늘 기회였어요. 지금은 머스크와 테슬라에게 가장 큰 황금길이 될 수 있는 시기로 가고 있다고 봐요. 지금은 나쁜 소식만 계속 들리는 손에 땀 나는 순간이잖요. 맞아요. 과거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주가는 회복했죠. 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50으로 유지하는 발표를 하며 오히려 이번 매도세가 몇 년 후에 보게 된다면 세대적인 기회로 기억이 될 거다라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은 어쩌면 지난 1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테슬라의 기술 발전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정의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높은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반달리즘은 어떨까 싶은데요. 웨드부시에서는 이를 위해서 1000명의 차주를 조사했는데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것은 5%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언론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영향이 훨씬 적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테슬라 차량에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테슬라의 진짜 구매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냥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테러 행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웨드부시에서는 조사를 통해서 일부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지는 2분기 모델 Y의 판매량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댄 아이브스는 오히려 앞으로 6에서 12개월을 보게 된다면 이 주식이 2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2배로 더 투자할 때라는 주장을 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댄 아이브스의 말을 듣고 제정신인가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린 것 같습니다. 자, 유럽에서 73%의 판매 감소가 있다고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제야 새로운 모델 Y의 인도를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말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럽과는 다르게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아주 쉽게 테슬라를 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테슬라를 선호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테슬라가 중국에 있는 다른 자율주행 회사보다 이 자율주행 칩의 계산 능력이 3배가 더 뛰어나다고 하며 알고리즘이 중국의 회사들보다는 1.5년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격차는 6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또 저비용 하드웨어로 20억 킬로미터의 고품질 주행 데이터가 그 차이를 만들고 있으며 이 경쟁사인 화웨이와는 그 데이터에서 10배가 차이가 나고 샤오퐁과는 무려 28배의 데이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테슬라는 칩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심지어 자체 AI 칩의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중국에서는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의 FSD 기술이 계산 능력과 데이터 측면에서 중국의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와 기술 발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알게 된다면 테슬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 테슬라는 어떤 회사로 변화가게 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저는 주말 동안 좀 감기를 빨리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